안녕하십니까, 장수현 원장입니다. 복합음경 확대 수술이라고 하면 길이 연장 수술과 함께 음경 몸통 전체를 굵게 하는 것이 주효과이고, 귀두는 귀두 테두리 끝만 살짝 올려 음경과 귀두 연결을 자연스럽게 해주는 것입니다. 결국 몸통 굵기 확대와 길이 연장 수술의 확대 효과가 주가되며 귀두 확대 효과는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왜 귀두 확대 효과가 작을 수밖에 없는지와 현실적이고 올바른 음경 확대 수술의 기대치는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음경 굵기 확대나 귀두 확대 수술을 광고할 때 여러 비뇨기과 남성의원들에서는 책임지지 못할 정도로 더 크게 확대 효과를 만들 수 있다고 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소증으로 고민 중인 사람치고 누가 조금만 확대를 원하겠습니까? 당연히 최대치의 확대 효과를 바라게 됩니다. 일부 병원들은 이러한 고객의 심리를 이용하여 무조건 크게 귀두 확대가 된다고 광고를 하지만 심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근본적으로 귀두는 음경 몸통 부분과 달리 탄력성이 너무 없는 두꺼운 피부 조직으로 되어 있어 확대가 어려운 것입니다. 귀두와 음경의 단면도를 보면 음경을 덮고 있는 피부는 매우 얇고 잘 늘어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귀두는 아주 두껍고 탄성이 떨어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음경 몸통 부분에 확대 물질을 넣게 되면 쉽게 피부가 늘어나면서 커질 수 있지만 귀두 부분은 귀두 조직이 잘 늘어나지 못해 그 누르는 압력 때문에 귀두 혈류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귀두는 두껍고 탄력이 없는 피부에 모세혈관이 엄청나게 많은 조직인데 이 귀두 조직 아래에 있는 발토스 근막과 복스 근막 사이에 진피나 필러를 넣을 경우 귀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음경 해면체 안쪽으로 묻혀버리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것이 발기시 귀두 조직을 강하게 누르고 귀두가 늘어나지는 못하면서 귀두 혈류를 차단시켜서 귀두 괴사 등의 위험성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귀두 조직에 터널을 뚫어서 진피 분말 주사를 채우고 봉합을 해준다거나 분말 주사를 압력을 주어 주입하는 등의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시술 자체는 상당한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수술에서는 레이어, 즉 인체에 원래 만들어져 있는 층을 따라 박리하고 수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귀두는 귀두의 아래쪽에 어떤 확대 재료를 넣을 경우 탄성 없는 귀두 때문에 귀두가 늘어나지를 못해서 그 재료가 안쪽으로 묻혀버려 효과가 없어집니다. 그런 이유로 귀두를 뚫어서 진피 가루 주사액이나 필러에 고체 진피를 넣는 등의 시술을 한다고 광고하는데 이것은 레이어 바이 레이어라는 수술의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못한 것으로 상당히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귀두 조직을 바늘이나 칼 등으로 터널을 만드는 행위 자체가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귀두 조직을 칼이나 바늘로 찢어내는 과정에서 신경이 손상되고 유착이 일어나면 신경통이 장기화 될 수 있고 급성 귀두괴사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의 층을 따라 박리하는 수술이 아니라 억지로 조직을 찢어서 하는 수술 방식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레이어 바이 레이어, 즉
층을 따라 방리하는 방식과 비교하여 이런 식의 수술은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가장 안전한 귀두 확대 수술은 귀두의 테두리 끝만 살짝 올려서 귀두가 음경 몸통 부분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하는 정도입니다. 여기까지는 절대 문제가 없지만 그 이상의 욕심은 귀두 확대 부작용을 만들어내고 상당히 심각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 몸통 부분에 주입하는 하이알루로닉 산이 아니라 귀두에는 진피 분말액을 터널식으로 넣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귀두 조직을 찢어서 공간을 만드는 것 자체가 내부 유착으로 만성신경통을 만들 가능성이 크고 귀두 조직이 얇아지면서 괴사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국 재료의 문제라기보다는 수술 방식 자체가 우리 몸의 해부학적 구조에 맞게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선천적으로 만들어진 층을 따라 방리하고 공간을 형성하여 확대 재료를 넣어 주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찢어낸 조직은 층을 따라 복구가 되어야 하는데 그 내부에 이물질을 넣어 굳힌다는 발상 자체가 위험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터널식의 귀두 확대 또는 칼이나 굵은 바늘로 공간을 넓혀서 어떤 물질을 넣는다는 것들 모두 귀두 확대술에서는 문제가 큰 방법들입니다. 주사를 이용한 필러나 지방 주입 귀두 확대술은 어떨까요? 귀두는 두꺼운 하나의 조직이므로 이 귀두의 표피와 진피 사이의 공간인, 즉 비쳐서 속이 보일 정도의 얇은 층에 넣거나 귀두와 해면체 사이의 근막층 사이 깊은 곳에 들어가야 합니다. 문제는 귀두의 표피층을 따라 얇게 주입이 되면 흡수되면서 표면이 울퉁불퉁하게 되고 주입된 물질이 비쳐서 색깔이 달라져 얼룩이 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귀두의 깊은 안쪽 근막층 사이에 주입되면 평상시에는 해면체 안쪽에 눌러 감추어져서 확대 효과가 없고, 발기 시에는 귀두를 눌러 귀두 조직의 혈류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또한 귀두 조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필러, 지방주사 모두 결국은 재료의 특성상 당연히 대부분 흡수되어 없어집니다. 문제는 귀두의 경우 시술했던 티가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효과는 없어지면서 시술한 티만 나는 문제는 필러, 지방주사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귀두 확대를 희망하는 분들 때문에 여러 의료기관에서 무리하게 광고를 하고 그럴듯하게 어필합니다. 이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시술까지도 시행받고 이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적지 않은 분들이 저를 찾아오십니다. 문제는 이런 부작용은 해결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귀두 확대술은 절대적으로 안전이 보장되는 확대 효과의 한계가 진피로 귀두의 테두리 끝만 살짝 올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귀두 확대술을 시행하기보다는 음경 몸통 굵기 확대와 길이 연장술을 시행하면서 동시에 귀두 확대술을 주로 시행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다소 복잡할 수도 있지만 워낙 중요한 내용이므로 꼭 아셔야 하는 것들이라 제가 최대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